겨울 바다 끝의 작은 섬에는 물이 사방에 있었지만 마실 물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샘 기록사 여울은 새벽마다 검은 절벽의 한지를 펼쳐 서리 한 방울까지 청자 그릇에 받았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넓었고 마을의 무랑아리는 비어갔습니다. 하늘의 개수는 비와 이슬, 안개와 샘처럼 작고 섬세하게 스며드는 음의 물입니다. 땅의 해수는 겨울의 깊은 물이자 모든 생명이 다음 시작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개수가 해수 위에 앉은 개에는 깊은 감수성과 직관, 풍부한 상상과 적응력, 사람의 마음을 읽는 힘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물 위에 겹치면 생각과 감정의 경계가 흐려지고 가능성을 너무 많이 느껴 한 방향을 고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60갑자의 60번째 개의 일주를 만나 봅니다. 한 방울도 잃지 않으려 혼자 모으던 사람이 여러 사람의 작은 그릇과 새로운 물길을 이어 섬 전체의 샘을 되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개는 음수입니다. 큰 파도보다 입끝의 이슬과 조용한 비, 땅속으로 스미는 샘물처럼 보이지 않는 틈을 찾아 움직입니다. 해도 음수의 자리이며 겨울과 밤, 깊은 바다와 씨앗이 잠든 뿌리의 시간을 품습니다. 작은 물이 큰 물 위에 앉으면 노을처럼 사람의 말 사이와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읽고 멀리 떨어진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해 보여도 안쪽의 물은 매우 깊고 강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이 섞이고 확신이 생겨도 설명하기 전에 다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개의 첫 공부는 더 깊이 느끼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그릇에 담긴 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흘려보낼 감정과 행동으로 옮길 직관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해수의 표준 지장간은 임수와 간목입니다. 개수를 기준으로 임수는 겁재, 간목은 상관입니다. 겁재는 나와 비슷한 힘을 가진 동료와 경쟁, 자원을 함께 쓰는 용기와 경계의 과제를 뜻합니다. 상관은 느낀 것을 말과 기술로 표현하고 낡은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힘을 상징합니다. 물 작업장에는 이를 닮은 두 물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청자 물그릇 2개와 굽혀 3기를 만드는 푸른 대나무 관이었습니다. 겁재가 건강하면 혼자 움켜쥔 자원을 공동의 힘으로 바꾸지만 치우치면 비교와 경계 없는 나눔으로 자신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상관은 예리한 관찰을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과하면 규칙과 권위를 무조건 답답하게 여기거나 말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의 힘은 동료와 물을 나누되 내 몫을 분명히 하고 직관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도구와 문장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어린 여울은 비가 오기 전에 우물벽의 냄새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챘고 울음을 참는 친구 옆에 말없이 물그릇을 놓았습니다. 버려진 조개 껍데기와 대나무 조각으로 작은 물길을 만들며 혼자 오래 놀기도 했습니다. 개의 아이에게는 섬세한 공감과 상상력, 숨은 연결을 보는 직관, 이야기와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재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민함을 유난이라 꾸중받으면 감정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울은 친구들이 목마르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 물을 모두 내주고 밤에는 몰래 바닷물을 끓여 마시려 했습니다. 스승 미담은 두 그릇 사이에 선을 그어주며 나눔은 내 그릇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개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훈련이 아닙니다. 감각을 믿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거절해도 다정함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
풍부한 상상을 작은 작품과 실험으로 꺼내는 시간입니다. 여울은 샘의 위치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눈을 쌓는 방향과 한지의 두께, 대나무 마디마다 달라지는 물소리, 마을마다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을 함께 적었습니다. 개의 배움은 한 분야의 경계를 넘어 자료와 감각, 이야기와 기술을 연결할 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과 창작, 연구와 번역, 교육과 기획, 의료와 돌봄, 환경과 수저원처럼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고 표현하는 일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은 기존 교본에서 빠진 문제를 발견하지만 검증 없이 직감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여울은 동료 해람과 같은 서리를 서로 다른 한지로 바다양을 비교했고 실패한 집수막도 창고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개의 공부는 모든 가능성을 아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질문을 정하고 관찰을 작은 시험으로 바꾸며 느낀 것을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여울은 누가 말하지 않은 불편함도 빠르게 알아차렸고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오래 들었습니다. 위기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길을 떠올렸으며 서로 다른 의견의 밑바닥에 흐르는 공통된 마음을 찾았습니다. 개에게는 공감력과 창의성, 유연한 적응, 깊은 집중과 직관, 말과 이미지로 분위기를 전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흐리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 결정 뒤에도 계속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울은 하루 끝에 3개의 물표를 남겼습니다. 내가 느낀 것, 상대가 실제로 말한 것, 오늘 내가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개의 성숙은 감수성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정보로 존중하되 사실과 구분하고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오늘 흘려보낼 한 물기를 고르는 일입니다. 여울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함께 나눈 침묵과 작은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친구가 멀어져도 돌아올 자리를 남겼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느꼈습니다. 개는 인간관계에서 깊은 공감과 자유로운 대화, 정신적인 연결, 서로의 상상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제의 힘이 치우치면 역할과 돈, 감정 노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속으로 내가 더 많이 주었다는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람이 여울의 물그릇을 허락 없이 주민에게 나누자 여울은 아무 말 없이 새벽 작업을 혼자 했습니다. 둘은 개인물, 시험물, 공동물에 서로 다른 매듭을 달고 누가 결정할지 적었습니다. 건강한 개의 관계에서는 마음이 통한다는 믿음만큼 구체적인 합의가 중요합니다. 알아서 이해해 주길 기다리지 않고 부탁과 한계를 말하며 서로의 감정을 모두 대신 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울의 사랑은 대나무 장인 옹결이 밤늦게 돌아올 때 따뜻한 물을 남겨두고 그의 말보다 손끝의 떨림을 먼저 알아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는 사랑에서 깊은 공감과 상상, 둘만의 언어, 자유롭게 흐르면서도 마음이 이어지는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감정을 너무 빨리 해석하면 묻지 않은 의미를 만들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직접 말하지 않은 채 물러날 수 있습니다. 옹결은 여울에게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두려운 결말을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울은 사랑에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개의 사랑에는 추측보다 질문, 희생보다 경계, 잠수하듯 사라지기보다 돌아올 시간을 알리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깊은 물을 존중하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바다가 되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해 가장 긴 겨울 폭풍이 섬을 덮쳤습니다. 바닷물이 돌담을 넘어 마지막 공동 우물까지 짜게 만들었고 지붕에 누는 것은 바람의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여울은 자신이 숨겨둔 작은 절벽샘을 지키려 했지만 그 물만으로는 사흘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집수막을 혼자 설계하고 물그릇을 직접 검사했습니다. 그러나 한지가 찢어지고 대나무관 하나가 얼자 전체 물길이 멈췄습니다. 여울은 작업장 문을 열어 실패한 기록과 숨은 샘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은 산비탈마다 넓은 한지막을 펼쳐 깨끗한 눈을 받았고 옹결은 대나무관을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얼어도 한 곳만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해람은 같은 크기의 물그릇을 가구마다 나누어 모은 양과 필요한 양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의 큰 그릇이 아니라 수십 개의 작은 그릇이 덮인 공동 저수조로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오자 한지 끝에 물방울과 바위 틈 샘, 녹은 눈이 가느다란 소리를 내며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개의 위기 대응은 모든 감각과 책임을 혼자 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숨은 정보를 공유하고 실패해도 전체가 멈추지 않는 작은 물길을 만들며 여러 사람의 한 방울을 실제 생존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여울은 물과 지식의 값을 매기는 일을 어려워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자기 재료까지 내주었고 새로운 집수법이 떠오르면 생활비를 잊은 채 한지와 대나무를 샀습니다. 개의 재물은 정보와 창작, 상담과 연결, 유연한 기획, 보이지 않는 필요를 일거가치로 바꾸는 일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재와 상관이 치우치면 공동자금과 개인자금이 섞이거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따라 지출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울은 생활물, 공동비축, 실험자금, 무료 나눔의 비용을 4장부로 분리했습니다. 새 방법은 작은 마을 하나에서 먼저 시험하고 결과가 나면 넓혔습니다. 개의 풍요는 모든 물을 무료로 흘려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샘을 찾을 힘을 남기고 창의성과 다정함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데서 생깁니다. 여울의 그림자는 끝없이 번지는 생각과 감정의 범람이었습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서 수십 가지 의미를 떠올렸고 선택해야 할 때 더 좋은 물길이 있을지 몰라 움직임을 미뤘습니다. 지치면 아무 설명 없이 혼자 있는 동굴로 사라졌고 돌아온 뒤에는 이미 모두 이해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개의 힘이 치우치면 과민함과 우유부단함, 현실 회피, 경계 없는 희생, 갑작스러운 단절과 날카로운 상관의 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울은 큰 파도가 느껴질 때 종이에 3칸을 그렸습니다. 확인한 사실, 내가 붙인 의미, 지금 가능한 가장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개의 균형은 깊이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의 바다에 시간과 경계를 주고 몸과 생활의 리듬으로 돌아오며 완벽한 확신보다 작은 실행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개수에게 해수는 12운성으로 제왕의 자리입니다. 제왕은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자기 힘을 드러내는 단계를 상징합니다. 권력과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커진 힘을 어떻게 다루고 나눌지 묻는 자리로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울은 샘 기록사의 인장을 받은 뒤 모든 물길이 자기 판단을 거쳐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이후 인장을 공동 저수조 문에 걸고
각 구역 책임자도 수질이 다르면 물길을 멈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왕의 개에는 깊은 감각과 상상, 큰 연결 능력을 강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안으로만 돌면 감정과 생각이 스스로를 압도하고 내가 가장 잘 안다는 확신이 타인의 경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제왕은 가장 많은 물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물이 계속 순환하도록 권한을 나누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의 그릇까지 채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은 개의 일주라도 계절과 주변 글자에 따라 물의 온도와 깊이, 흘러갈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모기 물의 생각과 표현을 밖으로 키우지만 너무 많은 가지로 흩어지지 않도록 실제 마감과 우선순위를 봅니다. 여름에는 화가 현실의 목표와 재물을 만들 수 있으나 감정과 체력이 마르지 않도록 금과 물의 근원,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금이 계수를 생하여 직관과 학습이 깊어지지만 생각이 차가워질 때 불의 온기와 구체적 행동을 살핍니다. 겨울에는 수가 강해져 공감과 연결이 커지지만 방향 없는 범람이 되지 않도록 흙의 경계와 나무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해수 속 임과 갑의 투출, 사해충과 인해악, 해묘미의 흐름, 강약과 조우를 전체 명식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의 두 글자는 사람을 예민하거나 신비롭다고 고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임술과 개의 나붐은 대해수입니다. 고전은 여러 강과 작은 물줄기가 마침내 바다로 돌아가고 바다가 가는 흐름을 가리지 않기에 그 큼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기륭의 공식보다 서로 다른 마음과 경험을 받아들이되 큰 힘에 알맞은 해안과 항로를 세우라는 시적 상징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여울은 한 방울이 너무 작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 저수조를 채운 것은 이름 없는 수십 개의 그릇이었습니다. 대해수의 개에는 작은 감각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더 넓은 연결로 돌려보내는 힘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경계를 녹여야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물길이 자기 이름과 속도를 지닌 채 만날 때 바다는 더 오래 큽니다. 여러 해가 지난 겨울 아침, 섬의 비탈에는 흰 한지 집수막과 푸른 대나무관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은빛이 섞인 여울은 젊은 기록사들에게 청자 그릇 하나와 빈 지도, 살아있는 대나무 가지를 건넸습니다. 한 방울을 가볍게 여기지 말되 혼자 품지 말고 지도를 존중하되 오늘의 물소리를 들으며 새 길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그릇을 넘치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60장의 흰 종이가 큰 원을 그린 뒤 샘과 바다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개, 하늘의 개수와 땅의 해수. 작은 물이 겨울의 깊은 물 위에 앉아 공감과 직관, 상상과 연결, 섬세함과 강한 내면을 품는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는 감각과 창의성, 깊은 이해, 변화에 스며드는 적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경계 없는 공감, 생각의 범람, 결정지연, 말하지 않은 채 멀어지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수 속 임수겁제와 갑목상관은 동료와 자원을 나누고 느낀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과제를 보여줍니다. 제왕은 강해진 힘을 순환시키는 책임이며 대해수는 작은 흐름을 가리지 않아 큰 바다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계라는 두 글자는 누구의 미래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감정을 내 물처럼 품고 있는지, 오늘 흘려보낼 한 물길은 무엇인지, 나의 한 방울을 더 넓은 세상과 어떻게 나눌지 묻는 겨울 섬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일주론 60번째 이야기 개였습니다. 한 바퀴를 마친 물은 끝나지 않고 다시 첫 새벽의 이슬로 돌아갑니다.